비가 잦아들고 난 오후였습니다. 하루 종일 내리던 비가 잠깐 숨을 고르는 듯 빗소리가 조용해졌습니다. 이정희는 거실 창가에 서서 젖은 유리창 너머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처마 끝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바깥 하늘은 여전히 낮고 무거웠고 먼 산봉우리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날이면 꼭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겠다. 뭘 만들까? 국이라도 끓여놔야지. 그런데 이제는 그 생각 뒤에 아무것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저를 2벌 꺼내는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정희는 자꾸만 수저 한 벌을 다시 서랍에 넣어야 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매번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정희는 올해 58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32해. 남편을 떠나보낸 지는 이제 2달이 지났습니다. 2달. 말로 하면 짧은 시간 같지만 살아보면 끝이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그때마다 잠깐씩 잊었다가 다시 기억하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 순간의 낙차가 하루하루를 힘들게 했습니다. 집안에는 여전히 남편의 흔적이 그대로였습니다. 식탁 위 그의 자리, 냉장고 속 그가 즐겨 먹던 반찬들, 욕실 선반 위에 놓인 면도기, 거실 한켠에 쌓인 신문들. 정희는 그것들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워버리면 정말로 혼자가 되는 것 같아서. 그 물건들이 남아있는 한 아직은 그가 어디 잠깐 나간 것만 같아서. 냉장고를 열 때마다 정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깻잎 장아찌, 그가 술안주로 즐겨 먹던 마른 오징어. 유통기한이 한참 지났지만 버리는 것이 영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이걸 아직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요.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소리를 내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면 그 감정들이 가슴 안에서 굳어버릴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부엌 의자에 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다시 빗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희는 평생을 조용하게 산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고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성격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속은 단단했습니다. 한번 마음먹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었고 가족을 위해서라면 어떤 고생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반대였습니다. 말이 많고 부침성이 좋았으며 처음 보는 사람과도 금방 친해졌습니다. 시장 골목에서 반찬 가게를 할 때도 남편 덕분에 단골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는 손님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했고 생일이나 제삿날에는 전화까지 돌렸습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이 때로는 번거롭기도 했습니다. 당신은 왜 남일을 내 일처럼 하냐고 혼을 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혜 씨가 속 깊은 사람이니까 내가 바깥을 챙기는 거 아이요.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선합니다. 두 사람은 젊은 날을 가난하게 시작했습니다. 단칸방에서 살림을 시작했고 아이 둘을 낳아 키우면서 반찬 가게 하나로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재료를 사다 날랐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명절에도 쉬지 못했고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힘들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프면 병원비 걱정이 앞섰고 가게가 잘 안 되는 달이면 관리비 걱정에 잠을 설쳤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도 했고 등을 돌리고 자던 밤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침이 되면 두 사람은 나란히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그 시간들을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나중에 여유 생기면 여행 한번 길게 가봅시다. 제주도도 가고 배 타고 섬도 가고. 정희 씨 좋아하는 바다 실컷 보게요. 정희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까지 건강이나 챙기세요. 당신 몸부터 걱정하세요.
정희의 그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진심 어린 걱정이었습니다. 남편은 늘 무리를 했습니다. 무거운 것도 혼자 들려 하고 아픈 것도 티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정희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늘 말없이 마음을 졸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정말로 쓰러졌습니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갑작스럽게 가게에서 쓰러진 남편을 발견한 건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정희가 병원에 달려갔을 때 남편은 이미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손이 차가웠습니다. 정희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가까이 살을 맞대며 살아온 손.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이 그날따라 너무도 작아 보였습니다. 의사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딱 한 문장만 남았습니다. 늦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를 가르며 날아와 가슴에 박혔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지만 쓰러지지는 않았습니다. 평생을 단단하게 살아온 사람처럼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중에 나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병원 복도 끝에서 혼자 장례를 치르고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정희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혼자가 되었다는 사실을요. 그녀는 그 이후로 같은 하루를 반복했습니다. 아침 6시 눈이 저절로 떠졌습니다. 평생의 습관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몸이 먼저 일어나고 정신이 뒤따라왔습니다. 부엌에 나가 밥을 안 쳤습니다. 혼자 먹을 양이었지만 손은 여전히 두 사람 분을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두었습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필요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야 숨이 쉬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화면 속 웃음소리는 점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가끔 남편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셔츠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습니다. 정희가 매번 풀을 먹여 다림질해둔 것들이었습니다.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보면 아직도 그 사람의 냄새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세탁을 못했습니다. 세탁을 하면 그 냄새가 없어질 것 같아서 혼잣말이 길어졌습니다. 이거 아직 입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당신이 참 좋아했는데. 딸 민정이는 몇 번이나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서 좀 지내요. 혼자 있지 말고. 정희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찮다. 나 여기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 남편이 살던 집이었습니다. 남편의 체온이 남아있는 집이었습니다. 그 집을 떠나는 것이 마지막 끈을 놓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아직 그 끈을 놓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는 주말에 한 번 다녀갔습니다. 바쁜 얼굴로 와서 냉장고를 채워주고 갔습니다. 정희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자기 가정이 있고 자기 삶이 있었습니다.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정희는 혼자 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편함을 확인하는 일은 남편이 늘 하던 일이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가져오고 봉투가 있으면 뜯어보고 그 작은 일도 이제는 정희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한동안 우편함을 잘 열지 않았습니다. 가스비 고지서나 관리비 고지서 외에는 올 것이 없었고 그것들을 혼자 처리하는 일이 왠지 서러웠습니다. 그날도 별 기대 없이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흰 봉투였습니다. 정희는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상원.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봉투를 뒤집었다가 다시 앞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뭐지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보낸 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분명히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글씨를 30년 넘게 봐왔습니다. 필체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짧은 메모 한 장과 낡은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이걸 열어보세요. 그뿐이었습니다. 다른 설명은 없었습니다. 정희는 그 열쇠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였습니다. 집 열쇠도 아니었고 가게 열쇠도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쓰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예요? 목소리가 작게 떨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래도 정희는 한참을 그 열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힘들 때 이걸 열어보세요. 지금이 힘들지 않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그때인 걸까요? 정희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정희는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게 있어. 열쇠 하나랑 쪽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의 반응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요즘 그런 사기가 많다고 혼자 움직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쯤 시간을 내서 같이 보자고 했습니다. 그래, 바쁘지. 정희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기다리기 싫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의 오래된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의 물건들이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수첩들, 오래된 영수증들, 볼펜들. 검은색 낡은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펼쳐보니 일정들과 전화번호들이 빼곡했습니다. 남편의 글씨. 정희는 그 글자들을 천천히 눈으로 따라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근처에서 낯선 주소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안양시 어딘가였습니다. 정희는 그 주소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동네였습니다. 왜 이곳의 주소가 수첩에 적혀 있을까? 왜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정희는 외투를 꺼내 입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발은 문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다시 버스를 탔습니다. 낯선 길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혼자 걸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창밖 풍경이 낯설게 흘러갔습니다. 고층 아파트들이 사라지고 오래된 주택들이 나타났습니다. 목적지에 내렸습니다. 주택가였습니다. 낡은 담벼락들이 이어지고 좁은 골목길이 구불구불했습니다. 화분들이 단밖에 놓여 있었고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많지 않은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정희는 메모에 적힌 번호를 확인하며 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앞에 섰습니다. 27-3. 작은 단층 건물이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건물이었습니다. 문은 닫혀 있었고 창문은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찰칵. 열쇠는 놀랍도록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안은 어둑했습니다. 발을 들여놓자 오래된 나무 냄새와 함께 이상하게도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손을 더듬어 스위치를 찾았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작은 작업실이었습니다. 벽 한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상자들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지만 정돈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 공간을 애정을 담아 꾸몄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무심코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사진 속에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정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급하게 다른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사진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같은 여자, 다른 장소들, 다른 시간들. 카페에서 찍은 사진, 공원에서 찍은 사진, 어느 병원 복도에서 찍은 사진. 그 모든 순간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동안 믿어왔던 시간들이 한꺼번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살아온 30년이 이 사진 앞에서 흔들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뭐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때 시선이 테이블 위 상자에 멈췄습니다. 상자 위에 또 하나의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미안합니다. 그 글씨도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손을 뻗었습니다. 상자를 열기 전 한 번 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나한테 끝까지 이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상자를 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손을 올려놓고도 한참 그대로 있었습니다. 숨이 자꾸 짧아졌습니다. 이 상자 안에 무엇이 있든 그것이 그녀의 삶을 바꿔놓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게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편이 남긴 길을 따라 여기까지. 정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봉투들이 가지런히 들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적힌 것들도 있었고 아무 표시도 없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그 한 줄에서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너무도 익숙한 글씨. 너무도 익숙한 손길.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읽었습니다. 이걸 당신이 보게 될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때가 되면 나는 이미 곁에 없겠지요. 정희는 숨을 삼켰습니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당신을 속이려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속인 것이 맞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사진 속 그 사람은 나에게도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내 딸입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딸. 그 글자가 눈앞에서 멈췄습니다. 당신을 만나기 전 젊었을 때 짧은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태어난 아이입니다. 나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사람 손에서 자랐고 나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당신을 만나고 나서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과 아이들,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 욕심이 결국 나를 비겁하게 만들었습니다. 편지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몇 년 전 그 아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우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많이 아팠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무 늦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정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당신에게 말해야 한다고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면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또 다른 비겁함이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 아이를 몇 번 더 만났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도왔습니다. 이곳은 그 아이를 위해 마련한 공간입니다. 정희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이 조용한 방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라도 당신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아이를 한 번만 만나주었으면 합니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모든 잘못은 나에게 있습니다. 마지막 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희,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미안합니다.
정희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편지를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어깨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이제야? 왜 살아서는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이렇게 혼자 끌어안고 갔을까요? 분노였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조금씩 숨이 가라앉았을 때 그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상자 안에 병원 이름이 적힌 서류가 보였습니다. 꺼내보니 진단서였습니다. 병명은 낯설었지만 심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환자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서연. 정희는 그 이름을 조용히 입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서연. 이름이 입에 잘 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깊은 곳이 저려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열쇠가 열어야 할 문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작업실에서 돌아온 이후 정희는 편지를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감정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분노였고, 다음에는 배신감이었고, 그 다음에는 슬픔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쉽게 이름 붙일 수 없는 무언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자랐을까?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없이 남의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병원에 있다고 했습니다. 정희는 자신의 두 아이를 떠올렸습니다. 어릴 때 민정이가 열이 나던 밤 준호가 교통사고로 다쳤던 날. 그 순간들마다 정희는 달려갔습니다. 당연하게 달려갔습니다. 서연에게는 그 당연함이 없었습니다. 정희는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봐야겠지요. 혼잣말이었지만 그 말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투를 입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은 생각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고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접수대에서 정희는 잠시 말을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누구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김서연 씨 여기 입원해 있나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대답했습니다. 지인입니다. 병실 번호를 받아들고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음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병실 번호가 맞아 들어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문 앞에서 정희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 생각이 발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노크를 했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희는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창가 쪽 침대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이었지만 실제로 보니 훨씬 더 여려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몸이 가늘었습니다. 그러나 눈빛은 맑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어 정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에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정희라고 합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아버지께서 남기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분 돌아가셨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서연은 한참을 편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받아들었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읽었습니다. 중간에 몇 번이나 멈췄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알고 계셨나요?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요. 얼마 전에 처음 알았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늦게 알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바라보지만 쉽게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희는 의자를 끌어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분이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서연의 시선이 올라왔습니다. 당신을 한 번만 만나달라고.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왜요? 그 질문은 짧았지만 깊었습니다. 정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말했습니다. 잘못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늘 그 말만 했어요. 미안하다고. 늦어서 미안하다고.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 역시 같은 말을 편지에서 읽었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많이 아프신가요? 서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래 못 버틴다고 들었어요.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의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혼자 계신가요? 네. 원래도 혼자였어요. 그 말이 정희의 마음을 세게 건드렸습니다.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렸습니다. 서연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정희는 눈을 마주한 채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는 아닙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질문은 정희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해보려고 합니다. 그 말은 자신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병실 안에는 조용한 변화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햇빛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정희는 일주일에 몇 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오는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정희는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 껍질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평생 손에 익은 동작이었습니다. 그 손놀림을 바라보던 서연이 말했습니다. 잘 깎으세요. 이거 아이들 키울 때 많이 깎아줬거든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손을 멈추었습니다. 서연에게는 그 시간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불쑥 올라왔습니다. 사과 한 조각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이 받아 먹었습니다. 단 거 좋아하세요? 네. 달콤한 거 좋아해요. 그럼 다음에는 배 가져올게요. 배가 더 달아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처음 보는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젊은 날의 남편을 닮았다는 것을. 부침성 있는 눈빛이,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이. 당신을 닮았네요. 정희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입 밖으로는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정희는 그 호칭에 잠시 멈췄습니다. 처음 듣는 부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버지랑. 정희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났어요. 내가 반찬 가게를 했고 그이가 옆에서 두부 장사를 했거든요. 하도 말을 걸어와서 처음에는 귀찮았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그이 특기잖아요, 말 걸기.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도 거침이 없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같은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말 많고 부침성 좋던 그 사람을. 그이가 좋았던 게 뭐예요?
서연의 질문은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한참 생각했습니다. 남 걱정을 자기 걱정처럼 하는 사람이었어요. 힘든 사람을 그냥 못 지나쳤거든요. 그게 때론 피곤했지만 그게 또 그 사람이었어요. 서연의 눈이 조용히 빛났습니다. 저도요. 처음 만났을 때 밥은 먹었냐고 몇 년을 그렇게 묻더니 언제부터인가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이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의사를 복도에서 만난 날이 있었습니다. 짧은 설명이었지만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정희는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한참을 멈춰 섰습니다. 손잡이를 잡고도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얼굴에 부드럽게 닿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한동안 둘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존재를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에 행복했을까요?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깊었습니다. 정희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했을 겁니다. 서연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늘 가족 이야기만 했어요. 당신 이야기, 이름은 말하지 않았지만 그리워하는 건 느껴졌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괜찮아요. 그녀는 작게 말했습니다. 정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 먼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에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래요. 짧은 대답이었지만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연은 정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딱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말해봐요. 바다 보고 싶어요. 한 번도 바다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바다를 보지 못했다는 말이 가슴 어딘가를 콕 건드렸습니다. 남편이 늘 가자고 했던 그곳. 두 사람이 끝내 가지 못했던 그곳. 가요. 내가 데려갈게요. 정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의사에게 허락을 받고 맑은 날 오전에 함께 나섰습니다. 정희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 앞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서해 바다였습니다. 모래사장에 앉아 두 사람은 한참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갔습니다.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넓다. 진짜 넓다. 그 말이 아이처럼 순수해서 정희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남편도 이 바다를 보고 싶다고 했어요. 정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같이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정희는 대답 대신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요. 셋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서연의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정희는 그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겨 주었습니다.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정희는 병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을 잡은 채였습니다. 서연의 숨이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이 사람이 가는 길이 덜 외롭도록, 이 사람 곁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느껴지도록. 창밖에는 새벽빛이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와줘서 고마워요. 정희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미안합니다. 늦어서.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늦지 않았어요. 충분해요.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놓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분노도 원망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겨진 마음 하나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며칠 후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조용함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천천히 차를 따랐습니다. 당신 참 어렵게 살다 갔네요. 혼잣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은 덜 외로웠을 겁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정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래된 남편의 셔츠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당신이 남긴 것 잘 이어가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창밖에는 햇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창가에 서서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 거지요. 그녀의 삶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떠나간 사람들의 사랑이 조용히 함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형태만 바뀔 뿐 계속해서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